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2.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됐죠. 자, 제가 그동안 알테오젠이 조정을 조금 여기 10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조금 받았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같이 봐야 된다던 바이오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다 동일한 시점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왜 그럴까요? 금리 때문에 그래요.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하겠다. 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 이러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냐면 시중금리가 뭐예요? 미국의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디까지 상승을 했느냐? 자, 실제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 차트입니다. 자,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대략 10월 한 15일 정도경부터 보죠. 4%부터 지금 올라서 4.47, 거의 한 4.5%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은 5%예요. 5%. 자, 그리고 이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금리는요.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금리가 쭉 낮아지는, 즉 채권 금리가 쭉 낮아지는 건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해요. 근데 그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이오 기업들은 R&D 투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빅파마는 돈이 많아요. 이미 많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약 개발이나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의 SC 제형을 개발하는데도 막대한 그 R&D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벤처 캐피탈에서 지원하는 뭐 투자 조건, 그리고 오너가 조달해 오는 뭐 자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게 무한정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바이오는 자금 조달의 이점을 가지고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진행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비용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지금 5%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으니까 0.25%를 낮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4.75%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그냥 뭐 4.5 정도에 끝난다고 칩시다. 0.2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기준금리를 넘어설 수도 있지만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내고, 그쵸? 그리고 왜 그 재정 적자를 낸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금을 낮춘다 그랬거든요. 관세는 높이고, 그쵸? 자국 내 세금을 낮추고 그 부족한 세수를 관세를 높여서 얻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낮춘다는 코멘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비용은 더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는 결과로 오겠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준 금리보다 높아진다고 한들 미국의 신용이 막 6%, 7% 이렇게 받겠냐고요. 받는다고 칩시다.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이 끝나면서, 그렇죠? 대선이 끝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불확실성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됐을 때 이게 되고 누가 됐을 때 저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횡보하자.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시 반인데 지금 선물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냐?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왜? 자,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너무 안 좋죠. 그렇죠? 너무 안 좋아요. 어쩜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에코프로 BM, 2차 전지들,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많이 빠졌어요. 미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는 계속 강했다. 오늘도 가격을 버텼다. 안 올라간 바이오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보합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바이오로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오 중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어디서 발생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들으세요.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대장주죠.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입니다. 그렇죠? 자, 바이든이 했었던 정책 중에서 어떤 부분을 깬다 그랬죠? IRA. 그렇죠? IRA.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에 칩스법.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골자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줄게.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했었냐면 왜
해외 기업들을 돈을 줘가면서 데리고 오냐. 그냥 관세 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이 이걸 깼을 때 미증시가 오르고 있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돼서 뭐 관세하고 뭐 고립주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과연 미국이 지금처럼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럼 미증시가 왜 오릅니까? 그쵸?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세요. 알테오젠 지금 왜 사요? 올라가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증시에도 같은 잣대로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과정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테오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SC 제형, 그쵸? 머크와의 관계,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건이 나올 수 있는 부분, ADC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얘기 백날하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그쵸? 그래갖고 언제 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불확실성은 끝났고요. 한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지는 어제와 오늘로써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고 대장은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종목군들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분야별로 다 달라요. 알테오젠 SC 제형, 유한양행 신약개발 FDA 통과했죠. 리가캠바이오 ADC 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뭐예요 이거? CDMO 대장, 그쵸? CDMO 쪽으로 더 확장시켜서 보면 ST팜이나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등락폭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쪽 바이오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그냥 매매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이 나야 그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시간 타점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소통방에서 그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선거 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기 10월 25일 날 2주 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어때요? 삼성전자는 내리고 하이닉스는 오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하이닉스는 좋지만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동안 이렇게 될 거고 바이오 말고는 한국 시장에서 할 게 없다. 바이오는 금리 영향 받고 있고 금리 방향이 나올 때까지 기간 조정 정도를 보일 거다. 오늘 매매는 그쵸? 알테오젠 저 유한양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그쵸? 리가켄바이오 가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없고요. ST팜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실시간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한국 시장 너무 안 좋아갖고 매매를 안 했습니다. 보세요.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는 내용과 함께 미증시와 환율이 급등했다. 아시아 증시는 한국 하락, 홍콩 지수가 하락했고 기축통화국인 일본만 단단하다. 일본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락은 환율 양행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거 보세요. 그쵸? 알테오젠 상승.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시장보다 월등히 나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실적이 돌아설 때까지. 그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지금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소통방 참여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링크를 받아 가셔야 되겠죠.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뭐 SC 제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머크와의 계약건이 있었던 점, 그쵸? 야, 머크하고 뭔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봉으로 딱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입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을 내리고 올라가요. 그쵸? 오르기 시작하니까 1년 동안 올라갑니다. 이거를 뭐 단타로만 본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럼 그 반대로 내가 여기 딱 사가지고 여기 팔 수 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제 매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ABL 바이오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 매매한 결과 14%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점 이론상으로는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알테오젠에 대한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어떤 종목이든 고가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는 방법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반드시 가져가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지 말라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고, 알테오젠이 시장 주도주가 된다는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누차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쵸?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가격 먼저 보자. 그쵸?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뭔지를 보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딱 집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